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자, 오늘 10월 28일 월요일 공개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서오세요. 네네. 자,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 먼저 오늘은 지난주 해외 증시 마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힘을 조금 응축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할 때는 항상 시황을 좀 넓고 그리고 크게 잡아드리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 얼마 안 남았는데 11월 달 투자 전략,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위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는 그런 테마주라든지 뭐 대형주 그룹들도 오늘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월요일 아침에 여기 시초가 9시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S&P 500 지수도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우 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반도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주의 영향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데, 예, 지리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미국 쪽에서도 인텔이죠. 인텔이라는 회사를 아실 텐데 이 종목이 8%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인데 여기에 8%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오늘 아침에 편안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9시부터 다시 잡을 거예요. 네.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시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종목들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말인데 한 해도 거의 마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달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인데 남은 2달 동안 좀 준비들을 좀 열심히 또 제대로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연말 연초에 좀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저도 오늘 열심히 공개 방송 진행할 거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한 해 동안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악재들도 좀 있었고, 뭐 악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심리가 많이 무너졌던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좀 올해 좀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악재들이 지금은 소멸이 됐고요. 호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호재들이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어떤 좀 불안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지금 2년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막 폭락을 하고 막 그래서 또 그쪽에 또 돈을 좀 넣어 놓으신 분들, 그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을 정말 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손실이 좀 많이 나셔서 그걸 좀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부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걱정들 있죠?
그런 것들부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부터 네, 시황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다우지수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건 뭐 개별주건 간에 지금 이제 그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란 말은 한마디로 이제 주가를 이제 폭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죠. 그런 이제 힘을 지금 응축하고 있다, 이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가 멀리 도약하려면 이제 한껏 몸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야 되듯이, 이 종목들도 주시장도 급등을 하려면 이제 바짝 엎드릴 때가 있어요. 바짝 이렇게 응축할 때가, 이렇게 힘을 모을 때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전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고 이제 10월 말인데,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끝났는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뭐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죠. 아침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2100포인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네요. 네.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다우지수인데, 다우지수가 0.5%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다우지수가 뭐 몇 퍼센트 올랐냐 떨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느냐, 신고가가 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 있죠. 미국의 이 3대 지수를 지금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셋 중에 누가 지금 가장 좋냐면 S&P 500 지수가 가장 좋아요.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즌이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그 기술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면 당연히 이쪽에 나스닥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하겠죠, 그죠?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많이 하겠죠. 실제로 보면 금요일 날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왔고요. 0.8%니까요. 0.7%군요. 0.7%로 상승 마감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그냥 신고가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 밤에 미국이 조금만 올라와줘도 미국은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나스닥이죠. 여러분들 코스닥 좋아하시죠? 나 코스닥은 싫은데 개별주 좋아한다. 그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미국의 나스닥이거든요. 그죠?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신고가 임박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개별주 위주로 갖고 있는데, 이 개별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날 뉴스 보시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를 보면 돼요? 우리나라 지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움직이는 이제 그 대표적인 지수라든지 어느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종목들은 다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나스닥을 따라다니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이것까지 보시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죠? 아까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아침에 편안하게 출발하시라고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인텔인데, 인텔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CPU죠. 그죠? C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인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인텔이 이게 굉장히 이제 무거운 기업인데,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게 8% 급등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밑에 구덩이를 엄청나게 이렇게 급락을 해서 구덩이를 파놨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이 5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될 듯 하다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제 화가 나서 중국의 화웨이를 없애버리려고 화웨이를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화웨이에서 진짜 그 미국에서 받는 그 반도체들 있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의 그런 앱 같은 거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가 휘청거렸죠. 그래서 전 세계 그 반도체주들도 그때 주가가 폭락하고 막 그랬어요.
인텔도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죠? 열심히 막 잘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구덩이를 다 이제 메꾸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조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조정이요?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전쟁, 그 조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그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5월 달에 이제 그 조정 들어와서 여기에서 삼각수렴형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상승 전환형 패턴 중에 하나인데 삼각수렴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조정이죠, 조정. 6개월 동안 조정을 받다가 강한 양봉, 거래 실어서 뚫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우리나라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의미가 있는 종목들을 설명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개파라 강하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어제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미중 무역 전쟁 조정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뭐 10월 달에 10월 초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을 뭐 스몰딜이다, 미니딜이다, 못 믿겠다, 나중에 또 협상이 뭐 이제 결렬될 수도 있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 언론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USTR이 뭐예요?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죠. 여기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미중 일부 분야에서 무역 협상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1단계 합의 뭐 미니딜, 스몰딜이 아니라 최종 합의에 근접했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인데 이분이 강경파예요. 강경파라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그걸 대하는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 중에 대표적인 강경파인데 강경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대표를 있는 데가 USTR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 양측은 일부 부분에 대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 뭐예요?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종목이 반응을 하냐 안 하냐를 보면 되는데 미국의 인텔이 반응을 해야 하네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죠. 급등했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인텔 말고 AMD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 뭐예요? CPU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에 뭐 히트를 치고 있는 뭐 라이젠 뭐 그런 이제 CPU 회사인데 AMD라는 여기 회사도 주가가 금요일날 3% 급등합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우상향이죠?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중 무역 전쟁이 그 조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이 실제로 이제 그 강경파라고 했던 그 아까 뭐예요? 그 대표 입에서도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그 반도체 종목이 CPU 이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겠냐 이거예요. 지수에 영향을 끼치겠죠. 나스닥 지수가 지금 신고가 임박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술주만 그러느냐? 아니죠.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요? S&P 500 지수죠. 여기도 보시면 신고가 여기 보시면 사상체육가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거기에 살짝 갔다가 터치하고 가만히 있어요. 오늘 밤에 미국이 조금만 상승 나오면 바로 신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신고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 그 조정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가? 나스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스닥이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급등을 해요. 왜냐하면 코스닥에는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IT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IT가 뭐예요? 대표적인 기술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S&P 500 지수 저런 게 급등을 하면 뭐예요? 일반 제조업도 같이 급등합니다. 그러면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그 제조업들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가 이제 그 미국이 신고가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 끝났다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종목들도 올라가죠.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 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중간에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죠.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가장 큰 피해를 입지만 거꾸로 이제 그게 그 악재가 이제 사라지고 그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주식이 안 가겠습니까? 폭등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크게 눌려 있었고 나중에 반대로 가장 크게 폭등할 나라도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이나 어디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기술력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제품이 좋고 그죠? 기술력이 뛰어난데요. 우리나라처럼 또 서비스 잘해주는 나라도 없어요. 그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AS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있고 제품 뭐 품질도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가장 많이 입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한 10분 정도 지금 짧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갈 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미국 가는데 이런 XX 같은 우리나라는 안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간단한 거예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차가 가려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꼬리부터 가야 되나요? 머리부터 가야죠.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는 머리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야 우리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고가가 나면서 슥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딸려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궤도에 오르면 머리하고 꼬리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고가 나는 이유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텔 얘기를 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서 인텔이 저렇게 하루에 8%씩 급등을 하는데 그러면 인텔은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누군데요? 삼성전자,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한 달 넘게 삼성전자를 왜 거의 삼성전자 타령을 했죠, 그죠? 삼성전자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 조정 끝났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 방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여기 8월 말 9월 초에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대용주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아주 바닥에 사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만 하고 종목을 추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목을 추천하기 전후로 막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그 얘기 좀 뒤에서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텔보다 삼성전자가 더 먼저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 기업이 누구예요?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요? 근데 왜 올라갈까요, 주가가? 오늘 열심히 올라가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SK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죠. 왜냐면 이제 블록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먼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기다려주고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블록들 끝내고 나서 한번 여기 음봉 하나 떨어졌었죠. 그거 메꾸고 지금 바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야죠. 반도체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서로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져가지고 개인들 다 투매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어느새 한 두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이제 8월달, 좀 10월달이니까 두 달 지났는데 어느새 지수가 코스닥 지수 위주로 보여드릴까요?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1890까지 떨어졌다가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지수가 10% 이상 올라왔다고요. 지수가 10% 오르면 종목은 최소한 20-30% 올라옵니다. 코스닥 지수 보세요.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주식을 발바닥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쳤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 발목쯤에서라도 지금 주식을 사셔야 돼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저기 엉덩이나 어디 배꼽이나 아니면 진짜 가슴에서 주식을 사실 수도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신라 저기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 나오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쟤네들 왜 가지? 우리나라도 안 좋은데 뭐가 안 좋습니까? 지금 아주 열심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것도 보세요.
뭐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퍼는 아시죠? 아무리 회계나 이제 기업 분석을 할 줄 모르는 개인도 퍼가 10 미만이면 저평가라는 거는 주식의 왕초보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퍼를 보세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세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10 미만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대충 봐도, 아무리 대충 봐도 저평가죠.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아무튼 이제 금요일날 그렇게 급등 마감한 이유, 인텔이라는 주가가, 인텔 그 기업이 폭등한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까지 얘기해드렸는데, 마무리로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뭐냐면 반도체죠.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전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요? 근데 어떻게 반도체, 전세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는 지금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나쁘다고요, 세계 경제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반도체가 어떻게 잘 팔릴 수 있습니까? 어? 세계 경제가 진짜로 안 좋으면 일시적이라도 이렇게 하락을 해야죠. 하락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면서 위쪽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제가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한 2달 전부터 언급했던 거예요. 보시라고. 그때 제 얘기 듣고 삼성전자나 이거 샀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어요. 대형주인데 저 무거운 종목이 최소한 20%까지 수익 나셨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또 어떤 호재가 있냐면, 미국이 연준이죠. 연준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한다, 이거는 뭐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연준을 압박해서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시키려고 하냐면, 간단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폭등하거든요. 그 주식시장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이제 금융 선진국이다 보니까 거기 국민들이 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폭등하면 뭐 주식 갖고 있는 사람, 펀드 하는 사람, 뭐 또 경제가 좋아지면 집 갖고 있는 사람, 땅 갖고 있는 사람 다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한번 더 찍어주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자꾸 시킨 이유, 자꾸 이제 인하라고 압박을 한 이유가 주식시장 폭등 나오게 해서 본인 재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했었는데, 미국 연준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미국 쪽 외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 달 초에도 금리 인하 했는데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 또 한대요. 이거는 초대형 호재인 거예요. 그죠? 이런 좋은 호재들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안 놓치셔야 되겠습니다. 놓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쪽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요 얘기는 조금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스닥 지수가 띄워져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주를 위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 날려고 하죠. 그럼 코스닥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일반 개인들보다는 이제 세력들이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바닥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어느 종목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특히 그 수많은 코스닥에 있는 수많은 업종과 테마 중에서 뭐를 움직이냐면 보안주하고 창투사를 많이 움직입니다.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바이오라고 생각하시죠? 바이오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바이오는 얘기하기 싫은 게, 그 친구들은 작년 초에 고점 찍었고 올해 뭐 폭락 나오고 임상 실패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정을 이제 시작했고 이미 옛날에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는 종목에 관심 없어요. 조정을 시작한 종목이 반등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질 건데 조정 시작했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가 조정 아닌가요? 그 조정을 시작한 종목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온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이거를 추천하기보다는 이제 이 조정을 끝내고 이 지긋지긋한 조정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종목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똑같은 저한테 1시간을 공개방송 때 이제 방송 뭐 1시간,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까지도 하긴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그죠? 네, 저 같으면은 저는 그래요. 여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만 딱 사놓으시면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그 이상이고 여러분들 그냥 원하시는 만큼 수익이 풍성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지수가 코스닥이 좀 올라가려고 할 때 있죠. 그때 움직이는 테마가 뭐냐면 요거 보안주하고 특히 창투사예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창투사들이 움직입니다. 각각 이유가 다 달라요. 이 종목 창투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창투사들이 각각 자기가 그러니까 세력 그 안에 세력이 있죠. 그죠? 그 세력들이 그냥 뭐 그 기업이 급등할 수 있는 그냥 재료거리만 있으면 갖다가 붙여버려요. 그래서 막 급등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종목은 언급을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막 사실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 보유 종목도 우리도 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깨질 수 있으니까 종목 언급을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닥에 있을 때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공방 때 얘기를 종목을 잘 안 하는 이유, 종목들을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 회원들 피해 입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바닥에서 거래 없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살짝 좋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막 거기다가 막 신용, 미수, 몰빵 전문가가 막 이제 좋게 얘기하니까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올까봐 갖다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은 언급을 안 할게요. 네, 바닥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언급은 안 할게요. 그건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이 창투사들이 지금 막 이제 들썩들썩 거려요. 네.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붕괴시켜 놨다가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근데 주말 동안에 그 중국의 이제 그 시진핑 있죠?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력들이 오늘 아침에 뭐예요? 뭐 블록체인 관련주도 그냥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죠. 네. 대표적인 게 이건 얘기해도 되겠네요. 우리 기술 투자 아침에 뭐 갭상승을 거의 한 20% 가까이 하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아침에 또 붕 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 네, 창투사를 지금 확 들어버리잖아요. 어떤 건 들고 어떤 건 안 들고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려면 이걸 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거의 99%입니다. 거의 반드시 여기서 뭘 만드냐? 눌림목을 만들거든요. 이 눌림목을 만들려면 여러분 눌림목 좋아하시잖아요. 눌림목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강한 양봉이 필요해요. 그죠? 강한 양봉이 필요한데 강한 양봉이란 건 뭐예요? 하루에 최소한 10에서 20%는 급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10%, 20% 급등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재료가 필요한데 세력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라 한마디 했어요. 잠깐만, 저 블록체인인데 나랑 상관이 있잖아. 그걸 갖다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재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 재매집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마라톤을 뛰시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러닝머신 올라가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거나 산책을 나가시거나 하든 뭐 하실 때 운동하실 때 운동화 신고서 많이 하시죠? 그죠? 뭐 하세요? 마지막으로 뛰기 직전에 신발끈 한번 동에 매시든지 확인 한번 하시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세력들이 신발끈 한번 동에 맨다. 그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발목에다가 제가 비유를 한 게 그래서 그래요. 발목, 신발끈 한번 동여매는 겁니다. 이거 나오는 종목들 공략하시면 돼요. 굳이 저기 위에 고점에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사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중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있죠? 철저하게 소외당하세요. 이왕이면 이제 막 조정을 시작하고서 반등 나오는 종목을 사시기보다, 그죠? 네, 이거 다 끝나고 반등도 나오고 개인들 다 털어버리고 시중 반대 매매 다 시켜버리고, 그죠? 개인들 심리 약한 사람들 다 내쫓고, 네, 다 내쫓고 온전하게 세력만 남아있는 종목이 있어요. 개인들 다 내보내고 세력만 남아있다고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종목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걸 사시라고요. 바닥에 지금 널려 있어요. 세력들은 알아요. 미중 무역 전쟁 끝난, 조정 끝난지. 근데 개인들은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바닥에 이런 종목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신다고. 왜 피하는 줄 아세요?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거래도 별로 없고 검색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나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대박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대박이라는 게 진짜 무슨 그 인생 한탕 이렇게 해서 그 하는 그 대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그 결과물 얼마든지 여기서 대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대박이에요. 노력한 것만큼 가져가는 거. 주식시장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데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지금 블록체인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블록체인 이건 뭐냐면, 블록체인 굉장히 저는 좋다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왜 블록체인 얘기를 했냐면, 코스닥에서 바닥을, 코스닥들이 개별주들 바닥 잡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세력들이 가만히 있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윌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윌비스가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고용복지 테마주, 그렇죠. 일자리 관련주예요. 일자리 관련주인데 최근에 뭐 일자리하고 상관이 있어서 급등한 게 아니죠.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그 전해철 씨,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여기서 시원하게 좀 매도를 좀 하고, 그죠? 돈을 좀 빼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사를 좀 갔어요. 근데 이게 왜 급등했냐면, 이게 전해철 국회의원인데 전해철 씨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2달 가까이 시끄러웠죠. 지금도 좀 뭐 여운이 좀 남아있지만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장관 사퇴하니까 세간의 이목은 어디에 집중이 돼요? 차기 법무부 장관에 집중이 됐죠. 누가 그러면 뭐 요즘에 뭐 검찰 개혁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 뭐 아무튼 뭐 누가 그러면 그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냐,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지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좀 가지니까 세력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력들이 오케이 좋아 그러더니 딱 붙여버렸어요. 전해철 관련주 막 급등합니다. 이 윌비스 안에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보시면 눌림목까지 생긴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재료가 나오기만 해봐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겠어요? 세력이죠. 이 기업의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해철 씨 관련주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트 소프트, 아시죠?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 그 컴퓨터 보면 알약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백신도 하고 그 컴퓨터 파일 압축할 때 많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알지, 알약. 네. 급등을 하긴 했는데 10% 급등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럼 안 가요 지금. 이거 전해철 씨 관련주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밑에를 보세요. 이게 눌림목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조금 들다가 말았다고요. 그런데 윌비스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개별주건 대형주건 차트 요즘에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이 있어요. 그걸 사시라고요. 세력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정말 계잡주나 이런 것들 있죠. 뭐 상패들 회사 그런 거를 매집하는 그런 이제 좀 엉터리 세력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그런 세력들은 좀 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얼마나 악랄하겠습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재료 그리고 좋은 기업을 알아보고 세력도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집하는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수익 내시고 손실 회복하시려고 개별주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개별주 중에서도 좀 좋은 거 하세요. 세력도 눈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매집 안 해요. 자기들도 그 큰 돈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재료가 좋고 기업이 그래도 받쳐주는 기업들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딴 데 가서 엉뚱한 거 보고 계지 마시고 지금 우리 회원들처럼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딱 팔아가지고 얼로 갔는 줄 아세요? 종목을 비중을 이제 확 줄였어요. 비중을 확 줄이고 일로 갔어요. 애니 농률. 이게 왜 일로 갔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준비해놨잖아요. 이렇게 준비해놨죠. 이게 뭐예요? 뭐 설명을 길게 할 게 있어요. 이거 초보도 알아요. 이거는 눌림목이네. 주식 한 3개월만 하신 분들 다 압니다. 눌림목인 거. 여기서 샀어요. 이 자리에서. 왜 샀냐고요? 요 종목이 옛날 능률교육입니다. 요 종목도 전해철씨 관련주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교육주잖아요.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요즘에 자꾸 뭐라 그래요?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들썩거렸던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밑으로 다 안 빼고 살려놨었어요. 살려놨었죠? 예. 근데 보니까 전해철 씨도 돼요. 그래서 윌비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사 왔어요. 사고 나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인 그리고 나서 바로 14% 급등합니다. 네. 그 전날은 7% 살짝 들었다 놓고 세력들이 심하게 털었어요. 막 털었는데 이제 잘 리딩해가지고 우리 회원들도 단기 수익도 내시고 스윙이죠 이런 것들 그죠? 네. 손절 걱정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냈다고요. 윌비스에서 수익 내고 나온 거를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수익 냈는데 이게 뭐예요? 개별주는 여러분들 그 재료예요. 빨리 수익 내고 싶으세요? 뭐 실적 좋은 종목 공략하셔도 돼요. 근데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은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겠죠?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상한까지 안 나옵니다. 그런 종목은 상한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무던하게 올라가요. 나중에 보면 막 100%, 200%, 300%, 500%, 1000% 수익이 나긴 나는데 한국인의 정서에는 잘 안 맞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한두 달 안에 좀 빨리 수익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재료가 좋은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네? 실적이 좋으면 금상첨화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널려 있어요. 아무튼 이 재료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백날 쳐보세요. 안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얘기 딱 들어보니까 되게 편하죠. 그러네. 전해철도 되고 교육주도 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전해철 씨만 생각했으면 이쪽을 갔을 수도 있어요. 이스소프트 갔으면 뭐 했겠어요 오늘?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지루해가지고 막 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로 안 가고 일로 갔다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죠? 이거 제로만 알았으면 일로 가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저희 방에서 일로 갔다고요. 종목을 추천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추천 전에 추천 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설명을 한번 잘 해드리면 회원들이 믿고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도할 때도 편안하게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전문가 리딩의 중요성이 이겁니다. 시황 설명도 중요하죠. 그런데 종목들 추천 전후 왜 추천을 했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왜 안 팔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어려워서 시장이 8월달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솔직히 여러분들 단기 위주로 하는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스윙 중기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종목들이 순간 내려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가짜 조정이고 왜 퐁당이 나왔으니 앞으로 종목들은 어떻게 회복될 건지를 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단기 위주로 리딩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그거에 맞게, 그죠? 그분들은 스탑을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 좀 뺄 수도 있고,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겠죠. 스윙 중기 장기로 하신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이렇게 얹어서 그냥 더 사가지고 그냥 쭉 끌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분들 스타일이니까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전문가의 이제 역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수익을 내드리고 그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는 게 전문가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뭐 이제 얘기가 좀 여기까지 왔는데 요번에 아무튼 윌비스나 능률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낸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개별주를 좋아하시면 또 빨리 좀 수익 내고 싶으시면 재료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개별주들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재료빨이라고 하죠, 그죠?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모르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왜 설명의 중요성을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이라도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뭐 지금 여기 뭐 보시면 이제 보안주들 막 움직이는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막 움직이죠. 종목들 10개, 20개, 30개, 40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뭐예요? 그 중에서 뭘 사실지 모르는데 그거를 회원들한테는 추천 종목 딱 하나 나가도 설명을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개별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세력들이 눌림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료를 미리 알고 선취한 그 세력들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가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나도 이제 세력들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딱 갖다 붙여버리는 눌림목이 나와 있는 종목은 아까 윌비스처럼 자 보세요. 차이점이 이겁니다.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윌비스가 참 좋은 사례인데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그 재료 붙여서 급등을 시키는 거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눌림목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 없나 싶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탁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재료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이제 하츠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익을 이번에 많이 냈는데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탁 만든다는 거예요. 8월달에 지수 폭락할 때 급락했던 종목인데 급락했다가 살려야 되잖아요, 다시 그죠? 살려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눌림목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탁 만들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9월달에 보면 하나 더 나오죠? 탁 나와요.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살리려고 조정 끝내고 이제 올리려고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 종목이 뭘 이용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 올라올 때는 이게 왜 올라왔냐면 특히 여기 3월달에 여기 올라온 이유는 미세먼지 관련주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이게 홍정욱 씨 테마주도 돼요. 대선 주자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홍정욱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 같은 뭐 제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치 세력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딱 있다가 요걸로 붙여버린 거예요. 홍종호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왜 올라왔는지 아세요? 미세먼지로 올라왔어요. 이런 걸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능률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뭘로 올려요? 정시확대. 뒤에는 전해철. 엔드 정시확대. 대통령이 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재료들이 지금 세력들이 붙이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준비를 벌써 8월달, 9월달부터 벌써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10월 말이고 다음 주면 이제 11월달이고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되면 11월달로 넘어갑니다. 세력들이 벌써 2, 3개월 동안 매집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세력들이 보통 매집하는 기간이 몇 달이냐? 2, 3개월이에요. 매집 끝났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올리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낡은 종목, 안 되는 종목 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현금 들고 시장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시면 나중에 주식을 어디서 사요? 발바닥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저기 배꼽이나 아니면 가슴쯤에 사신다니까요. 어깨에 사는 분들 많아요. 정말 실수하는 분들은 정수리에 사는 분들 다 많이 봤어요. 왜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준비해놓은 종목 있죠? 이미 여러분들 여기는 끝났어요. 이 바닥에서는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났어요. 어디서 사셔야 되겠어요? 여기 사셔야죠. 이런 자리, 이런 종목들 지금 널려 있습니다. 저희 방 보유 종목들 우리 회원들 아실 거예요. 대충 생긴 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세력들이.
뭘 갖다가 붙여서 올려버릴까 그러면서 예, 재료가 이제 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순간순간 나오면 바로 붙여버리더라고요. 네. 세력들도 수익 내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세력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종목에 같이 들어가셔서 조용히 잠깐만 거기서 같이 세력 옆에 앉아 계시면 세력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도 맛있는 좋은 수익들을 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수익 내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보시면 뭐 전해철 아까 뭐 전해철 씨 관련주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정시 확대 그런 이제 관련주도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블록체인인 거예요. 블록체인.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가면 왜 창투사가 올라가느냐?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었는데 간단합니다. 창투사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요? 코스피요? 뭐 창투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LG전자나 이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요? 벤처캐피탈이니까 어디겠습니까? 벤처, 코스닥, 그죠? 그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그 기업들이 지분이나 이런 거 투자했을 텐데 그 지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창투사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자꾸 여러분들은 바이오만 쳐다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바이오는 과열돼 있어요. 지금 반등이 너무 세게 나와서 반등도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또 거기 보니까 과열돼 있더라고요. 자꾸 그쪽만 쳐다보고 계세요. 네. 제가 회원들하고 이렇게 주말 동안에 소통을 좀 해봤는데 바이오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쪽 업종을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는 항상 꼭지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장대 양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과열됐을 때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는 어디예요? 과열이 아니라 폭락을 다 조정을 끝내고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 이제 그런 자리예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편해요. 계좌가 아무리 반토막 나셨어도요 2, 3개월이면 이거 다 회복합니다. 이런 종목들 갖고 여러분들 한두 번, 두세 번만 수익 내보세요. 계좌 회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됩니다. 손절, 잦은 매매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따라서 내가 단기를 좋아하면 단기로 가는 거고 뭐 스윙이 좋으면 스윙 중기로 가는 거지 이거 편해요. 편하다고요. 소실난 거 메꿀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면 사실 좀 불안해요. 아무리 주식을 싸게 사도 여기에서는 온갖 이제 안 좋은 기사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주식을 잘 개인들이 사지도 않지만 오래 못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는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2, 3개월 정도. 근데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한국인의 특성에 그게 안 맞는다.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좀 웃으면서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네. 성질이 조금 우리나라 분들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좀 급해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손실을 빨리 메꾸고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떤 종목? 네, 준비된 종목 사시면 돼요. 준비돼 있고 세력들이 이제 눈을 지금 이제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붙여보려고 바로 갑니다. 하치가 얼마나 재밌어. 종목 딱 띄워놓고 설명드리니까 이해 쉬우시죠? 얼마나 쉬워요 진짜. 준비해놓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대선주, 나중에는 미세먼지, 또 미세먼지 막 몰려오니까 또 아닌 척하고도 살짝 누르죠. 네. 재료가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이거 두 개만 있을까요? 또 있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력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널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말씀드렸죠. 8%그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그 손꼽히는 그 1위 기업이 8% 급등해요. 그거의 경쟁사인 AMD 3% 급등하고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죠. 그죠? 안 내려오잖아요. 대형주도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개별주들도 코스닥도 바닥을 찍고 지금 위쪽으로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결론부터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종목들이 지수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있는 개구리처럼 땅에 딱 이제 바짝 이제 붙어 있는 개구리처럼 도약하기 직전이라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그러고 있을 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좀 먼저 얘기를 해버렸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완주들 있죠, 창투사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 블록체인은 뭐예요? 그 보안 기술이거든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보안 기술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종목들 뭐 급등했어요?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암호 기술 플러스 통신이 들어갔어요. 양자 암호 통신. 그래서 뭐가 갔어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거예요.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들 갔잖아요. 저는 저희 방 보유 종목들 위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고점에서 금요일날 매도세를 좀 냈는데 3,000원대 사는 게 있어서 여기서 매도세를 좀 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양자 암호 통신으로 이제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재료가 딱 나오니까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왜 가요? 시진핑 주석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블록체인이 결국엔 보안 기술이거든요. 드림 시큐리티 대표적인 보안 회사잖아요. 그게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시장이 정말 안 좋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화염 방사기를 갖고 와도요, 뭘 갖고 와도 절대로 그 나무를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이 붙질 않으니까. 재료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력이 돈을 갖다 밀어넣어도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냥 작은 스파크만 일어나도 확 불이 붙어요. 종목들을 눈을 감고 한번 종목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드림 시큐리티 좀 보이시죠? 네. 한번 보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재료가 나오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본인 계좌가 안 좋은 거지. 이 개인들이 이게 착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좀 가슴 아프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본인 계좌가 안 좋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시장은 좋아요. 좋잖아요. 불이 활활 탁탁탁 붙잖아요. 지금 악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악재 다 사라졌는데. 고질적인 악재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 아까 끝났네요. 인텔 8% 급등하는데 화웨이 때문에 폭락했던 거, 그죠? 브렉시트 잘 합의되고 있고 전쟁 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IS 그 수계 죽었다네요. 네. 옛날에 그것 때문에 증시가 얼마나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IS 수계까지 죽었답니다. 옛날로 따지면 이제 빈라덴이죠, 그죠? 빈라덴급인데 그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그 중동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가 찾아오면 경제가 잘 들어가고 국제유가가 아주 천천히 올라오겠죠. 예쁘게, 때로는 빠르게 속도 조절하면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도 좋아지는 거고요. 유전지대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게 IS인데 수계가 죽었다잖아요. 없어요 악재가. 북한은요. 미국이랑 자꾸 이제 대화하자고 북한이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그 김영철 그 사람이 어제 한마디 하잖아요. 몸이 달아가지고 북한이 미국이 회담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이게 몸이 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양봉님. 네. 예. 선생님 계좌에도 평화가 오실 겁니다. 저희 방 회원은 아니신데 저희 방에도 이제 그 김양봉님이라고 계세요. 네. 여기는 이제 무료 회원 양봉님이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계좌에도 선생님이 이제 사모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계좌에도 이제 평화가 찾아오실 겁니다. 네.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많은 악재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재료가 딱 나오면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참 그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안주들이 오늘 또 움직이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그 말을 딱 갖다가 붙여서. 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이럴 때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그 일봉 차트 있죠? 일봉 차트에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이평 결집이에요.
맨날 그 5일선, 21선, 이평선 보시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보는 거는 맨날 이평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뭐 이것만 봅니다. 21선을 깨지나 안 깨지나 거기서 반등 나오나 이것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선이 모여있냐 벌어져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대부분 뭘 보시냐면 자 이평선 여기 몇 개 보이시죠? 이평선을 이렇게 빨간색이 21선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깨지느냐 뭐 올라탔느냐 또 깨졌느냐 뭐 어디 선까지 떨어지겠느냐 뭐 이것만 보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평선이 모여있냐 벌어졌느냐입니다. 이평선이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를 꺼내냐면 이평선이 지금 대부분 모여있어요. 모여있다고요. 이걸 모르세요. 이평선이 다 모아진 종목을 사시면 그거 바닥이에요. 아까 이제 바이오 안 좋게 얘기하죠? 바이오 왜 안 좋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확 벌어졌는데 거기 순간 반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등 나왔을 때 있죠? 어마어마한 그 힘이 아니면 힘이 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바이오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네? 수백 개인데 그 힘이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만약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랜 세월 미중 무역 전쟁 뺨칠 정도로 긴 조정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정말 종목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분석하시고 전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검토하고 하세요. 반대는 안 할게요. 하지만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못 올리잖아요? 일로 가요. 안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게 조정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신데 또 그 조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 일부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분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이제 막 벌어져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모진 조정을 다 겪잖아요. 조정이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이평선이 한 자리에 다 모여요. 그런 걸 사시면 돼요. 코스닥 어디겠어요? 답 나오잖아요. 여기라니까요. 요 자리예요. 여기가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다 모여있죠. 그죠? 잠시만요. 네. 이평선이 여기처럼 이렇게 모여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평선은 총 3개만 해드렸는데 뭐 짧은 거 5일선하고 21선을 빼놨네요. 잠깐만요. 네, 우리 회원들 뭐 설명한다고 이평선 요거만 남겨놨는데 평상시 개인들이 많이 보는 걸로 이렇게 해놓죠. 네. 여기인데 이평선이 모이는 게 여기예요. 네,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폭등 나와요. 얘기만 그랬을까요? 2015년도에 증시 폭등 나올 때 뭐 했을까요? 이평선이 다 모여 있었어요. 여기서 폭등 나와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이 얘기는 오후장에 제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평선이 있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때 폭등이 나오는데 지금 지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개별주들하고 대형주 종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목들은 이평선 결집이 돼 있는데 왜 그럼 코스닥 지수 이렇게 벌어져 있나요? 왜요?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들의 시가총액이 컸거든요. 그 종목들이 폭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거 떨어진 게 더 많이 떨어졌죠. 코덱스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런 거 있잖아요. ETF. 예, 급락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바이오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바이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하고 일반 세력들이 매집되어 있는 개별주들하고는 차트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개별주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수 보시면서 착각하시 저기 그 판단 미스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눌림목이라고요.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이런 자리에서 빨리 이제 매수하시고 안 되는 종목들 교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시겠어요? 이거 보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증시가 이렇게 폭등 나와도 수익 하나도 못 내요. 급등 나오면 막 놀래요.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디 여행을 가시고, 그죠? 사모님한테 이렇게 뭐 선물도 사주고, 그죠? 뭐 여기 이제 여자분들은 뭐 가족들이나 신랑한테 이렇게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돈 벌었으니까, 그죠? 큰 돈 벌었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막 더 불안해하세요. 왜? 오랜 조정 끝에 나온 스트레스인데 수익 나시면요, 갑자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사라질까봐 놀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팔아버려요. 싼값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랜 그 투자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저 전문가 10년 넘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항상 할 때가 어디냐, 바닥에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 무시하고 엉뚱하게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막 피눈물 흘리시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회원가입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시황 잡아드리는데 지금 온 초점이 다 지금 쏠려 있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태까지 오랜 조정 겪으셨던 거 있죠? 다 털어버리고 수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꾸 작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었던 마음들 다 치료되고요.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네.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상처받은 거 사람으로 치유하듯이 주식 투자로 그 상처받은 거 주식 투자로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자꾸 이기는 게임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게 뭐겠어요? 네. 마음 내리시고 편안하게 마음 내리시고요. 네. 대응하시면 돼요. 네.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이렇게 급등하려고 종목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들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현금 들고 있으시다. 좋은 종목 사세요. 사시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 기다린다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 장기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단기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당장 수익 내서 빨리 손실을 메꿔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수익 위주로 요즘에 많이 해요. 네, 저도 원래 이제 중기 위주로 가는데 제 기본은 중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중기방에서도 이제 스윙 쪽으로 지금 많이 해드려요. 왜요? 회원들 계좌 좀 빨리빨리 돌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스윙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증시가 이제 왜 그러느냐? 지금 요 정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무리 안 해요. 예전에 이제 50% 이하짜리는 매도 사인도 안 냈고요. 회원들 자체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같으면 막 아니 30% 50% 수익 났는데 왜 매도 사인 안 내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도 얘기가 없고 회원도 얘기가 없는 그런 방이었어요. 오히려 수익이 50%도 안 났는데 매도 사인 내면 항의 전화 받고 막 그랬어요. 항의 전화가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매도 사인 내셨냐?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그래요. 나 가져갈 건데 봐달라. 오케이. 이런 식의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팔기 싫은데 왜 자꾸 매도 사인 내느냐? 네. 뭐 그런 것도 매도 사인 이제 뭐 자주 나가지도 않지만 네. 그랬다고요. 요즘에는 이제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스윙으로 조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요거 위주로 많이 갑니다. 뭐 스윙이라고 해서 뭐 5%짜리 10%짜리 수익이 아니라 최소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소한 30% 이렇게 한다고요. 뭐 관련 종목들은 오후에 궁금하신 분들 오후에 또 들어보세요. 네. 오후에는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계좌를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바심 내는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못 내요. 흥분하면 안 돼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스윙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나중에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때는 중기 또는 아주 일부 종목은 장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돈들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스윙으로 가는 게 맞아요.
본계도 올라가면 이제 중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 50%짜리 이하는 수익이라고 매도 사인도 안 내고 서로 묻지도 않고 그랬다니까요. 네. 이제 그런 장이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개 방송 하기 전에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제 옛날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요. 아니 종목은 여기고요. 지수는 여기에요. 차트 갖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종목은 여기,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뭘 하셔도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에요. 보이시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좀 오전장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재가 많이 없어야 되겠죠? 시원하게 올라가려면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호재가 잘 붙어야 되겠죠? 그 얘기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드렸잖아요. 그죠? 악재가 다 사라지지 않았냐? 빈라덴급이었던 뭐 IS 지도자도 죽었고, 그죠? 미중 무역 전쟁 끝났다고 인텔이 8% 급등하고, 뭐 미국이 또 금리 인하하고, 그죠? 술술 잘 풀리고 있죠? 네. 미중 무역 전쟁 협상도 지금 잘 풀리고 있고. 좀 있으면 뭐예요? 지난번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풀 겁니다. 정부에서 총선 치러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네. 요 관련된 거는 오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전에는 저도 종목들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이제 종목도 체크해 봐야 되니까 오전 방송 요 정도에서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번에 그 공개 방송 할 때 그 정부 정책주들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을 타는 테마주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제 테마주들 있죠? 정부 정책 테마주들 한번 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 흐름만 잡아도요, 그러면 큰 돈 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수가 2편결집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오전에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이건 좀 오래 걸리는 거라서 상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후에 제가 2시부터 오후 방송 진행할 테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오후부터 좀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잠시만요. 네네네. 자, 그리고 아무튼 오후에는 이제 요거, 네, 지수 2편 결집이 뭔지 요거하고 요거 차트 보는 법인데요. 요거 기본이에요. 요거 아시면 종목을 바닥에서 살 수 있고요. 꼭지에서 이거 알면 절대 안 삽니다. 2편 결집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요거 아시면요, 요거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2편 결집이 뭔지 이해만 제대로 하면 고점에서 주식 안 삽니다. 네. 바닥에서 주식 사잖아요, 안 털려요. 확실합니다. 이건 안 털립니다. 네. 오후에 공개해드리죠. 네. 기존의 회원분들도 우리 제 기존의 회원분들도 한 번 더 제가 아주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준비 많이 하셔서 진짜 이번에는 돈들 많이 버셔야 돼요. 진짜 돈들 많이 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들 다 수익으로 이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시부터 이제 오후 방송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네, 2시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김양봉님 어서 오세요. 네, 김양봉님이 저희 방 회원이세요. 네, 전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되게 좋은 분이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뭐 1년 다 됐죠, 그죠? 네, 아무튼 좋은 인연을 맺어서 이제 저랑 저희 방에 계신 분인데, 아무튼 우리 김양봉님처럼 다른 분들도 무방 회원분들도 계좌에 평화가 오시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에도 평화가 오실 거예요. 장은 분명히 좋아졌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상세한 설명 오후 방송 때 더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방송은 좀 여기서 일단 뭐 일찍 마치고요. 네, 오후 방송 때 또 뵐게요. 네, 오후 방송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